네, 이 시간에는 한국에서 지금 뉴욕에 공연을 위해서 와 계신 분을 한번 만나뵈려고 합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연인들에서 헤큐바 역을 맡은 김금미 선생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욕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20, 30대 때도 뉴욕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황진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오래간만에 지금 뉴욕을 지금 진출하게 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뉴욕을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네. 공연이 이번 주말에 있는 걸로 아는데 우선은 공연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창극이라는 게 뭐 대강 짐작은 가는데 상상은 잘 안 되거든요. 과연 창극이 네. 뭘까? 또 뉴욕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종류의 공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창극이 참 생소하신 그 관객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창극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오페라, 뮤지컬 이런 장르는 서양의 음악 그러니까 발성을 써서 음악극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 중에 판소리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네. 그 판소리의 발성을 그대로 옮겨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그런 한국적인 종합 예술이 만들어지는 창극이라고 단어를 빌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은 무대에서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대신에 판소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직접 뭐 무용을 하거나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공연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 창극이 3대 요소가 가무악이라고 해서 네. 판소리의 발성, 그다음에 전통 무용의 몸짓, 그다음에 연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창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 드라마를 본다. 전통 음악극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언제부터 이런 창극들이 생겨났어요, 한국에서? 원래 이 국립극장이 창립이 된 것은 50년대였고요. 와. 또한 이 국립창극단이 다시 재창단이 된 것은 네. 정확히 1962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 안에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창극을 잘 모른다. 네. 아직 생소하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생소할지 몰라도 이번 공연이 뭐 영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걸로 들었고요. 네. 이번 뉴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원래 이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이 작품은 연출자가 싱가포르의 연출자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 때 해외를 진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서 초연하고 싱가포르에서 또 무대에 올라가고요. 네. 그런데 그 반응도가 너무 좋아서 이제 유럽에까지 이제 투어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저희를 이제 콜을 하게 돼서 코로나가 있어서 3년 동안 못 오게 됐었어요. 그러셨구나. 진작에 오셨을 건데. 네, 맞아요. 아이고, 네. 그러셨구나. 네. 20년에 오려고 했던 이 계획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무산이 되다가 이번에도 사실 조짐이 좀 막 올라가는 추세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양국에서 노력 끝에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뉴욕에서 이제 뉴욕의 시민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우선 내용을 좀 그러니까 독특해요. 우리의 창극이면 판소리로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극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너무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지? 어떻게 그 외국의 신화 얘기를 우리의 판소리로 얘기를 노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음, 원래 이 트로이의 여인들이라는 이제 작품을 먼저 네.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3,000년 전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그 그리스의 그 스파르타 연합군의 전쟁에서 패망했었던 네. 그런 노예들의 그 전략한 트로이 여인들의 비극을 이제 담은 내용이에요. 근데 전쟁의 이제 야만성이라든가 비극에 대한 원작의 통찰을 살리되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 발언의 기회가 전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전쟁 때. 그렇죠. 그런 평범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의 그 비극 속에서 소외됐던 여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언어와 그런 시선들이 이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지금 현 동시대 관객들에게 깊은 성찰과 그 사회의 시간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판소리라는 굉장히 독특한 우리만의 장르를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은 처음은 그들에게 좀 익숙한 내용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판소리라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는 한 통로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진짜 멋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을 이렇게 저희가 투어를 해보지만 예. 작품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런 발성을 써서 이렇게 건 1시간 반 이상의 소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감동의 그 수치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극을 올리면서 막 어메이징 아, 그게요? 엄청난 표현을 받으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트로이가 사실 전쟁의 지죠. 그리고 나서 남겨진 그 여인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네. 헤큐바라는 역을 맡으셨어요. 이 역은 어떤 역이에요? 원래 원작에는 이제 이 헤큐바라는 게 왕이죠, 왕. 네. 그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제 그리스 이제 전쟁에서 이 왕이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전쟁이니까 네. 패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이제 남자의 왕인데 이번 이 작품에서 헤큐바를 그리는 이 연출자의 의도는 여자의 삶을 그려내는 작품으로 의도를 했기 때문에 왕도 여자로 각색을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 왕을 아, 헤큐바가 왕이군요. 네, 오, 그렇습니다. 이제 각색을 통해서 이제 약간 이제 이 명칭이나 이제 역할의 남녀의 성 구별이 달라진 것뿐인데, 예. 네, 왕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헤큐바 역을 맡고 왕의 역할을 하고 그 외에 거의 남겨진 자들, 소외된 자들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 거고. 네. 제가 그래서- 그 음원이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공연 실황을 지금 좀 약간 들려드리려고 지금 틀고 네. 있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좀 독특했던 거는 의상. 한복인 것 같은데 한복이 아닌 듯한 한복 같은 의상이 정말 독특하던데요. 그 의상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의상은 한국 디자이너 김웅 선생님께서 맡으셨는데요. 원래 창극은 그 창립된 62년 이후 이조극이나 사극을 만들어냈을 때에는 전부가 한복을 기존으로 의상을 입었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네, 그러나 창극이 점점 발달돼 가면서 외국의 유명한 작품들을 네. 선사하게 되면서 작품의 변화도 왔던 거죠. 그래서 현대 의상까지 저희가 이제 폭이 이제 넓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의 여인들 또한 전쟁에 패망했다 해서 막 흙이 묻고 피가 묻고 그런 의상이 아닌 네. 순수한 백색의 의미를 담은 그렇죠. 그런 뜻으로 백색의 칼라를 선정하게 되었고 의상은 퓨전
패션 디자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한복도 아닌. 그렇죠. 네. 느낌은 소재나 이런 거는 굉장히 한복하고 비슷한데 이제 모양은 그렇지가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렇죠. 것을 좀 전할 수 있게끔 퓨전 한복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의상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마음에 들면은 저도 입으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러면 뉴욕 공연에서도 그 의상 그대로 해서 공연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요. 똑같이죠. 네. 아, 그러시구나. 자, 언제 공연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이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그 브루클린에 있는 그 뱀 오페라 하우스 있잖아요. 네. 그 공연장에서 저녁 7시 반 공연을 양 이틀간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도 바라겠습니다. 근데 네. 원래 이제 판소리라는 것은 예. 무대 공연 중에 워낙 장시간을 소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여기로 그만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작업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제 추임새라는 단어를 쓰죠. 네. 얼씨구 좋다 잘한다라는 추임새를 받는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가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런 민폐 끼치는 그런 추임새를 받을 수는 없고 아, 관객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해도 된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드라마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럴 수는 없지만 공연이 관람 다 하시고 나서 공연이 끝난 뒤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갈채와 환호가 있어준다면 저희들은 끝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네. 이번 브루클린 음악원 대표 축제예요. 넥스트 웨이브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여기에 그렇게 아무 공연이나 올라가지 않는 굉장히 예, 유명한 축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네, 초청이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초청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7시 30분에 하워드 길만 오페라 하우스에서 공연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시고 한번 창극이 뭔가 제가 잠깐 봤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진짜 야, 이게 가만히 서서 판소리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왜 이렇게 노래들을 판소리가 진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저렇게 움직이면서 드라마를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판소리를 한다. 이게 도저히 저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쓰러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우리의 것들이 이번에 이렇게 브루클린에서 공연이 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오늘 혹시 그 끝으로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뉴욕, 뉴저지에 살고 계신 많은 한인분들께.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동포분들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모든 일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트로이 여인들에서 해큐바 역을 맡은 김금미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